한 번 더 연습을 먼저 한번 풀어드릴게. 한번 지난번 것도 복습할 겸해서 요거 한번 잘 들어봐. 일단 이 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만나잖아. 그럼 내가 제일 처음에 뭐 하라 그랬니? 먼저 개수를 전부 다 정수로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개수를 정수로 만든다는 건 일단 식을 최대한 어떻게 간단히 나타내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런 것들은 전개해가지고 넘겨가지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나눌 수 있는 거 있으면 나누고, 곱할 거 있으면 곱하고, 분수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좋지 않잖아. 그럼 얘네들은 곱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간단히 만든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거. 자, 두 번째 해야 될 거 뭐게? 이렇게 갖고 이쁘게 딱 식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야? 2차 방식 풀려면 뭐 되는가를 봐야 돼. 인수분해 되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 있고 되지 않는 놈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럼 되는 놈들은 어떻게 해라? 되는 놈들은 인수분해로 그냥 풀면 돼. 여기서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들은 이제 뭐를 푸냐면 근해 공식으로 풀면 돼. 이게 해법이야. 2차 방정식 해법. 그리고 뭐 굳이 이제 추가하자면 제곱근을 이용하는 풀이로 풀어도 돼.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조금 이제 확장을 하면 인수분해 되는 놈은 인수분해로 풀고 인수분해 안 되는 놈은 그대로 좀 풀면 다 풀려. 그 중에 이제 특이한 놈도 있어 가끔. 그런 애들은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 지난번에 말했던 이런 애들 있잖아. x의 제곱 뭐 마이너스 7은 0. 중간에 x가 없어. 넘겨가지고 바로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풀으라고. 물론 이거를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얘를 근해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때그때 맞는 칼을 써서 그때그때 맞는 도구를 써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 해법이었고 이제 지금 일단은 먼저 그 연습을 좀 몇 문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일단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전개해야죠. 이런 거 일단 전개해야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데 플러스 4인데 2가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 된가 안 된가를 봐야 돼.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사람아 이거 되냐 안 되냐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안 되지. 안 되면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은 x는 이거는 홀수니까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8이 돼. 그럼 25에서 8을 빼면 여기는 17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쉽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 자, 2번 문제는 요거 먼저 전개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안에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전개하면 10x 마이너스 20인데 거기다 5 더하면 마이너스 15는 0. 전개하시면서 이런 거 간단하게. 자, 이거 전개해볼게.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인데 거기다 10x 하면 플러스 2x 플러스 4인데 거기다 15 하면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돼. 요것도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도 바로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해 공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짝수네. 짝수죠. 짝수면 짝수 공식을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깜짝이야. B가 옆으로 좀 이렇게 붙어. 한이 쪽으로. 그게 더 잘 보일 것이야. 자, 짝수 공식 한번 써볼게. 짝수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랬다. 잊어먹었을 거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자, x는 짝수 공식이야. 짝 이렇게 해놓을게.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시작해볼게. x는 해놓고 a분의 여기서 b 프라임은 얼마냐 지금? b가 2니까 b 프라임은 1이겠지?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하니까 플러스 44가 되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45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루트 45는 뭘로 바꿀 수 있어? 3루트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가 아마 답이 될 거야. 답안지에는. 네, 실제로 그렇게 돼 있네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칸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선생님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전개하면 돼. 이것도 전개하면 돼. 전개해 볼게.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것도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것도 4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 자, 이렇게 전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이것도 x제곱, x제곱, 2x제곱이잖아. 이걸 여기로 넘기는 게 좋아. 왜냐면 여기가 더 크니까. 그래서 2x의 제곱을 빼면 여기는 좌변은 뭐만 나와? 2x의 제곱만 남고, 여기는 6x야. 그럼 6x를 빼고 나면 여기는 6x만 남고, 여기는 1하고 4하고 더하면 5야. 5를 빼고 나면 여기는 4만 남지. 자, 이거를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야 되냐면 2로 나누고 싶어야 돼. 2로 나누고 나면 어떻게 되냐?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딱 간단하게 해놓고 나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봐. 요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응? 다 했어? 숙제 잘 봐라. 숙제 여기까지. 다른 애들은 한장 반 줘봐. 앞에 사람 있어. 여기까지. 보시면 돼. 여기 한 번 더 연습해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지, 요거는. 곱해서 2 되는 건 2라고 2야. 2라고 2고 얘는 2이 더해서 3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x 값은 뭐 또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또는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이게 x 값이 되지. 어렵지 않죠? 일단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숙제 돌아가면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이렇게 크로스라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게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 15를 곱하는 느낌으로 해도 되고, 어찌되었건 15를 곱하는 느낌으로 하건 크로스로 하건 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3x(x-1) 요것도 5 해놓고 x-3 x 플러스 1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 알았지? 요거 전개해서 넘겨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칸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것 중에 뭐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치환하는 거 있어서 치환하는 거. 치환하는 녀석. 요거는 뭘 치환해? x-1을 a라고 치환해야 돼. 그럼 a라고 치환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3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기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 3하고 1 4 되는 건 2하고 2. 근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요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럼 이제 식을 제대로 이제 써보자. 그러니까 3a 플러스 2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되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a를 갖다가 x-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x-1 넣어. 그러면은 3x-3 더하기 2 하니까 3x-1 여기다 x-1 넣어. 그럼 x-1 마이너스니까 x-3은 0.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냐면 x값은 하나는 3분의 1이고 하나는 3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x 플러스 1을 먼저 뭐로 치환해? a로 치환하세요. a로 치환하시면 얘도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마이너스 6분의 1은 0.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뭐 하고 싶어야 돼? 여기다가 6을 곱하고 싶어야 돼. 그럼 요거는 3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곱해서 3 되는 건 3하고 1. 곱해서 1 되는 건 1하고 1인데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고 여기다 줘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두 개 다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나왔죠? 이것도 반드시 써주시면 3a 플러스 1 이것도 반드시 써주시면 a 마이너스 1은 0. 자, 그 다음에 a가 a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요 a 대신 x 플러스 1을 넣는다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는 3x 플러스 3인데 거기다 1 더하면 3x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도 a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잖아. 그럼 x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그냥 x만 남겠고 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x 값은 뭐 또는 뭐가 되냐면 x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또 하나는 0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답이 되겠지. 그치? 지난번에 다 했던 거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 자, 맞죠? 저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알았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걸 잘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잠하면 안 된대.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안 돼. 일단 2차 방정식을 잘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전기에서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 쓰고 이걸 잘해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여러분들이 이어타 나오는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도 자신감이 붙어. 저걸 못하면은 계속 걸리겠지. 일단은 풀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아마 숙제는 아마 연산 프린트가 나갈 거야. 저것만 딱 그냥 2차 방정식만 그냥 막 드립다 모아놓은 거. 여러분들 계속 푸는 거야 이제. 근해 공식도 썼다가 인수분해도 했다가 막 이렇게 보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나갈 부분은 111쪽 가봐. 111쪽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근해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 근해 개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식이 간단하게 해서 요렇게 했다 치자. 요렇게 됐다 치자. 짠, 이렇게 나왔어. 자, 제가 근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된가 안 된가?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 이거? 곱해서 5 되는 거가 1, 5인데 둘이 더하면 3이 지금 안 나오지? 안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건 안 되건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어찌됐건 이거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근을 구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근해 공식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근해 공식을 넣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거 색깔을 좀 이렇게 해볼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0이니까 이거 29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건 해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근해 개수를 2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나왔을까? 서로 다른 그냥 두 근이라고 표현했네. 옛날에 두 실근이랬는데 실수인 근이라는 뜻이야. 뭐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두 근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두 개는 서로 달라. 이거 두 개 서로 다른 거 알지? 비슷하게 보지만 달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9하고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9는 완전 다른 놈이야 이거. 알았지? 그래서 이건 두 개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 이런 식을 만약에 근을 구해봐라 그랬어. 근을 구해. 유정이 어디 보냐? 여기 봐라 여기. 자, 이번에는 이건 녹색, 노란색으로 합시다. 자, 이거를 근을 구해보려고 봤더니 요거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되지. 되지만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근해 공식에다 넣어볼게. 어떤 게 된가 봐봐.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면 너희들 암산하는 거 되지.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하고 근이 충분히 나오는 거 보이지 바로. 자,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근해 공식에다 넣어볼게. 그럼 x는 요건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홀수 공식으로 하자. 그냥 근해 공식으로 하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그러면은 얘가 날아가면서 얘가 16에서 16 빼면 날아가면서 그러면 얘가 루트가 날아가면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그는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 알겠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것도 봐볼게. 자, 이번에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요 녀석 봐봐. 요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유현미 씨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근해공식 넣어야 되지.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냥 근해공식을 한번 넣어볼게. 넣어보면 하나. 그러면 마지막은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는 중근이라고 하고 얘는 근이 2개 있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1개 있는 거고 중근은 1개 있는 거야. 근데 얘 한번 잘 봐봐. 얘 보니까 여기 안에가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럼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그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만 할 때 실근을 가질 조건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근 가질 조건 할 때 루트 안을 양수로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냐? 요거 기억나? 요거 했잖아. ax의 제곱은 뭐 q 이렇게 나와갖고 양변 a 나눈 다음에 루트 씌울 때 요 안에가 양수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 그러면은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여기는 근이 돼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근이 없는 거야. 둘 다 근이 안 돼. 음수가 되면 안 돼.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캐치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너희들 관심이 없지. 어떤 2차 방정식을 딱 만났을 때 야 이거 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선생님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이렇게 근을 구해보면 돼. 근을 구했을 때 봐봐. 앞에 건 사실 상관이 없어. 밑에 것도 항상 이니까 뭐 상관이 없어. 근데 요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에가 있지. 얘가 양수면 얘는 2개야. 알았어? 얘가 0이면 얘는 1개고 중근인 거야. 얘가 0보다 작으면 근은 없는 거야. 너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2차 방정식을 딱 봤을 때 빨리 근의 개수만 필요할 때가 있어. 나중에 2차 함수하고 연결해서 공부하면 빨리 근의 개수만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식인데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놈이 사실은 어떤 놈이야? 여기 안에 있는 놈이 우리가 근의 공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I.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요걸 말해. 그래서 얘가 굳이 따로 빼서 써보면 요거를 쓸 수가 있는데 요 녀석이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근이 2개야. 얘가 0이면 근은 1개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근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 식을 유식한 말로 판별식이라고 해. 지금 거기 책에는 없어.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 옛날도 아니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지금 중학교 때부터 이 말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려워한다 그래서 뺀 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봐도 판별식이라는 말은 없을 거야. 있냐? 있구나. 아마 너희 교과서에는 없을 거야. 여기 이제 참고서니까 아마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판별하다가 영어로 뭔 줄 아냐? 이게 중학교도 아는가? 아빠 애들은 알더라. 판별하다가 디스크리미네이트야. 들어본 적 있냐? 디스크리미네이트 들어본 적 있어? 야, 들어본 사람 없는 거야. 들어봤어? 고등단어까지.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단어로 알고 있는데 판별하다. 뭔가를 판단해서 구별하는 걸 말해. 판단해서 구별하는 걸 판별하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걸 판별식이라고 해. 뭘 판별하는 거야? 근의 개수를. 그러니까 근을 굳이 빨리 구할 필요가 없어. 근을 빨리 구할 필요가 없고 근을 구해도 되지. 근을 구해갖고 그게 몇 개인지 알아봐도 되는데 결국에는 뭐만 보면 되냐? 요것만 보면 돼. 얘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요것만 판단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거의 근의 개수가 뭔지를 빨리빨리 알 수 있어. 자, 필수예제 4번을 한번 봐볼게. 이렇다는 거야. 필수예제 4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 다음 보기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걸 나는 그냥 근의 개수 그냥 다 구해볼게. 담백하게. 잘 봐. 요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본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값이 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해. 요거 지금 양수냐 음수냐? 음수지. 그럼 몇 개야? 1개.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요거 한번 해볼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에다가 4 곱하고 1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요건 지금 0이지? 0이면 몇 개야? 한 배씩 0이면 몇 개? 중근이니까 한 개. 알았어? 마찬가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에다가 3 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양수지. 그럼 몇 개? 2개. 또 해볼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에다 2 곱하면 마이너스 8 여기다 또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16 이것도 양수니까 2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이놈들은 뭐만 하면 되냐? 전개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거 쓰면 돼. 알았지?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간단한 거니까 합시다. 먼저 6을 곱해. 6을 곱하면 얘는 뭐가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x 6을 곱하면 안 되겠구나. 쏘리. 12를 곱하자. 12를 곱하자. 12. 깜빡 잘못 봤다. 여기 밑에가 1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11을 곱할게. 여기다 12 곱하면 뭐가 되냐? 4x의 제곱. 여기다 12 곱하면 마이너스 2x. 여기다 12 곱하면 1. 이 새끼들이 왜 이리 시끄럽대? 나를 쉬자. 얘들아 좀만 조용히 하자. 선생님, 가서 쓰세요. 알았어. 야, 너무 답답해 진짜. 강의할 때는 맞서 써야 되네. 자, 봐봐. 그러면 똑같아. 이건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어. 근해계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 그럼 음수잖아. 몇 개? 빵기 이런 식으로. 알았지? 어려울 게 없어. 대신에 이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덮어놓고 외우는 건 절대 좋은 공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필수에 대해 4번을 하시면 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그 필수의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줄게.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풀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살짝 지우고 여기 밑에다가 5번 문제를 한번 풀이고 난 다음에 유제 9번을 풀고 푸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야, 숙제 좀 잘 해오시오. 숙제를 해와야 돼. 학원에서 하자 하지 말고. 자, 저기 필수의 이제 5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필수의 5번 문제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k 2k는 0. 자, 이런 식이 있어. 근데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질 때 두 번째는 중분을 가질 때 세 번째는 근이 없을 때 요 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식이 이거라고 했어. 선생님의 식이 판별식이라고 해가지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판별한다고 했어. 그거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k 하면 마이너스 8k. 요게 이제 판별식이지. 이 식에서의 판별식이지.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게 0보다 큰데 중근일 때는 요게 0이면 되고 근이 없을 때는 요게 0보다 작으면 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요렇게만 놔두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이쁘게 만들어. 넘겨. 그러면 이제 8K가 뭐가 되는 거야? 9보다 작다야. 그러면 K는 어떻게 되겠냐? K는 8분의 9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될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 8K를 여기로 넘기면 9는 8K가 돼. 그러면 해당되는 K 값은 뭐가 되면 돼? K 값이 8분의 9가 되면 중근인 거야.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넘겨. 그러면 9가 8K가 9보다 커야 돼. 그러면 K는 뭐보다? 8분의 9보다 커야 되겠지. 자, 이거의 답들은 요런 게 된다 이 말이야. 어려울 거 없어. 요렇게 해서 푸시면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유제 7번 문제 봐봐.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k 마이너스 3이 중근을 가질 때 k 값하고 중근 구하란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이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이거는요 선생님 절반의 제곱해가지고 이거 절반은 뭐야? 3이고 제곱하면 뭐야? 9잖아.
얘가 9가 되면 돼. 그러면 제가 9가 되려면 K값은 뭐가 돼야 돼? 12가 되면 되겠지. 그잖아. K-3이 9가 되려면 이거 12가 되면 되겠지. K값이. 그러니까 K값은 12가 답이고, 그럼 여기다 12를 집어넣으면 식이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12에서 3 빼면 9니까 요거를 갖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요렇게 되니까 그때 X값은 3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거 지난번에 중근 이용해갖고 풀었었어.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버전으로 해볼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걸 많이 이용해야 돼. 선생님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뭐를 만족해야 된다 했어?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된다 그랬지? 됐어? 그럼 한번 해볼게. 봐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3을 해. 갖고 얘가 뭐가 되는데? 0이 되면 돼.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36 마이너스 4K 플러스 12는 0.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48이고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4K니까 그럼 4로 나누면 K값은 12.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똑같이 12 넣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하면 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완전 제곱식은 0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되잖아. 그래갖고 절반의 제곱 같은 거 했었단 말이야. 이제는 뭣도 알고 있어야 되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것도 중근을 갖는 거야. 알았지? 요거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고등학교 때 많이 쓰는 거는 이거를 많이 쓰게 될 거야.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이제 별로 안 볼 거야. 그리고 솔직히 이런 것들은 다 숫자로 이렇게 하기가 쉽게 나오지만 선생님 이건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나은데요. 그렇지. 얘는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낫지. 근데 너희들 나중에 가면 이런 데가 다 막 문자로 나와.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때는 요 식을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될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111쪽까지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 푸신 분들은 뭐 라이트라든가 뭐 그런 거 풀으셔도 되고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어려운 건 다 넘어왔어. 이제 어려운 건 다 넘어왔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막 저기 많이 어려운 건 없거든. 뒤에 식구 하는 거랑 뭐 활용이랑 이런 건 좀 할만해.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푸십시오. 시작. 자 봐보세요. 필수예제 6번하고 유제 9번만 딱 써놨는데 요거 두 개면 충분해. 여기 봐봐. 있잖아. 우리가 거꾸로 이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보고 이때까지 근을 구했다면 거꾸로 이런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봐라 이런 문제거든. 별것도 아니야.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근을 가지려면 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 하나가 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고 5를 근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x 마이너스 5는 0. 야, 그거 쓸 때 꼭 능력 빼먹는 사람 있어. 절대 안 돼. 이거 없으면 방정식 아니야. 이것까지 딱 써야 돼. 그리고 2차 함계수가 1이라는 말은 이 앞에다가 마지막에 1만 이렇게 딱 붙여주면 돼. 선생님 이런 붙이나 만하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거 정리를 해.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게 답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를 곱하는데 1을 곱하나 만하니까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답이 됩니다. 요까지만 써도 안 돼. 마지막에 전개까지 딱 해줘 이쁘게.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려면 는 0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마지막에 2만 딱 붙여주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 이거 전개할 때도 먼저 이거 곱해야 되는 거야 이제. 먼저 곱하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둘이 더하면 7이니까 7x 둘이 곱하면 12는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앞에다가 이제 2를 이렇게 곱해주는 느낌인데 곱할 때 다 곱해야 돼. 이거만 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되냐면 2x의 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24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3번 문제. 중근 3을 가는데 중근 3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x-3의 제곱은 0 이렇게. 그리고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지막에 일단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1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여기까지 는 0까지 써야 돼 항상 해.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지. 3번은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유제도 한 문제 풀어줄게. 봐봐. 자,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그랬어. 일단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면 이렇게 돼야 돼. 한 근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또 한 근은 이렇게 돼야 돼. 갖고 는 0 이러면 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앞에가 이차항계수가 뭐야 지금 2지 않니? 그러면 일단 2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2는 놔두고 여기를 전개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여기다 2를 슉슉슉 곱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4고 b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냐? 이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a, b로 곱해라 그럴 수도 있고 더하라 그럴 수도 있고 빼라 그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구하면 일단은 a 값, b 값은 이렇게 찾는다. 알았지?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계속 이어서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 113쪽까지 풀고 채점하면 돼. 오늘은 어디까지 해야 가냐면 113쪽까지 다 풀고 채점까지 다 돼야 가.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는 라이트 숙제가 아마 내가 알기로 89쪽까지 나갔을 거야. 큰 이변이 없는 한 거기까지 나갔을 거야. 그러면은 거기까지 다 해야 가. 거기까지 다. 그거는 채점이 안 되더라도 일단 다 풀어져는 있어야 돼. 뭐 모르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다 풀어져는 있어야 돼. 그런 거 이제 고치고 어쩌고 하는 세밀한 부분들은 뭐 숙제로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저기 그 또 월수 다음 주에 이제 조금 2차반 마무리할 때 그때 이제 세밀한 풀이는 봐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113쪽까지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4번하고 5번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이거 조금 보충 설명을 더 해야 될 게 있어서 요거 먼저 할게. 앞에서 쭉 배웠던 건데 봐봐. 앞에서 쭉 배웠던 건데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조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돼. 중근을 가질 조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되고 해가 없을 조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봐봐. 그 문제에 보면 여기에 4번에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 해를 갖기 위한 그러니까 해를 갖는다 또는 근이 존재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같은 말인데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해를 갖는다는 말이나 근이 존재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가끔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봐. 이건 서로 다른 두 근 이거는 중근 이건 근이 없어. 그러면 해를 가질 조건은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아울러서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해를 갖는다 또는 근이 존재할 조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알았지? 근을 갖는다. 야, 근을 가지려면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것도 되지만은 같은 것도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다 동시에 아울러서 말을 하면 돼. 이러지만 않으면 되잖아. 이렇지만 않으면 되잖아. 0보다 작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면은 또 똑같아. 가보겠습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여튼 x가 없으면 나머지 다 c 취급이야. 그러니까 2k 마이너스 4 2k가 c가 아니야. 2k 마이너스 3이 통째로 c이기 때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이제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16 마이너스 8에다가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8에다가 이거 곱하면 플러스 24 이렇게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나오면 뭐가 돼? 4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되냐? 16k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k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4, 4, 16 8로 나누자 2분의 5 2분의 5가 되겠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분수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작거나 같다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요것의 두근이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이래. 그러면 이것의 두근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한 근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또 한 번은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이렇게 이차함계수를 3을 이렇게 붙여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 할 때 일단은 전개해볼까? 일단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3분의 2제 3분의 2x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은 0 그리고 앞에는 지금 3이 곱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3x의 제곱 더하기 3 곱하면 2x 곱하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그러면 이것의 두분이 이거일 때 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 아하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마찬가지 여기다가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러면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 인수분해 되죠 이거? 이제 풀면 돼. 알았지? 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 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기억해 놔야 돼. 이거 여러분들의 요거 중요한 거다. 요거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를 갖는다. 뭐 서로 다른 이 말이 들어가면은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냥 해를 갖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어떨 때도 있냐면 두분을 갖는다. 야 이거 한 번 더 말해줄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해를 갖는다, 근이 존재한다, 두분을 갖는다라고 해도 이거요. 선생님 아까 두분을 갖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중분이잖아요. 사실은 중분도 두분이야. 두 개가 중복된 거지. 무슨 말이야? x-1, x-1은 0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는 x-1의 제곱은 0이라고 표현해서 이거를 중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얘는 이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x값은 1 또는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두 개인 건 맞아.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두근을 갖는 거야. 원래는 이거 빼자. 헷갈리겠다. 원래 옛날에 이거 갖고 장난질 많이 했거든. 서로 다른 두근 그러면 이거고 그냥 두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거든 원래.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잠깐만. 그냥 이거 빼자. 이거 헷갈리겠다. 빼. 그냥 빼자. 옛날에는 이게 있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장난질 치고 애들 많이 속고 막 그랬는데 그냥 빼자. 그냥 한 개로 봐. 한 개로. 아마 저거 갖고 나온 건 없을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빠진 것 같아. 저번에 교육과정 때부터. 자 일단은 이렇게 4번, 5번을 풀어드렸고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활용을 설명드리고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 요거 뭐 설명하는 거 10분, 15분이면 끝나. 시간 또 들 테니까 이제 계속 풀어. 113쪽까지는 거의 다 하셨을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강제적인 건 아니고 많이 해놓으면 좋겠지.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가 줄어드는 거니까. 자 11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켰냐? 자 114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가 이때까지 활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거부감이 있을 거야 아마. 너희들 이때까지 활용을 배웠던 단원이 어떤 단원이냐? 1차 방정식 활용 기억나냐? 중1 때? 그때 처음에 뜨거 했지. 이게 뭐야? 거속시, 농도, 그 다음에 과부조, 그 다음에 막 그런 것도 있지 막 용돈을 형이 얼마, 나는 얼마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1문제. 형이 하면 10일에 끝내는 일을 동생이 하면 12일에 그런 문제도 있었지. 그 다음에 또 거속시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 농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리고 기차 문제도 있었지. 기억나? 기차가 터널 통과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활용 배울 때마다 진짜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다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안 그랬냐? 연립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함수 활용 종류도 많고 풀 것도 많았지. 이제 끝났습니다. 2차 방정식 활용은 이 한 장이 끝이야. 넘겨봐. 끝. 없지. 물론 요 2차 방정식 문제도 셋으로 가면 조금 많을 거야. 많은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부등식에서 했던 것보다 양이 그래도 꽤 적다고 느껴질 거야. 그건 맞아.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은 한번 눈으로 쑥 보면 알겠지만 농도 있냐? 거속시 있어? 없지. 준성이 언제 끝나요? 7시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많이 봤던 뭐 의자에 몇 명이 앉았을 때 몇 명이 남고 이런 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 그런 거 있잖아. 10의 자릿수하고 1의 자릿수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뭐 2배 한 거에 뭐 3이 크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짜증나는 문제도 다 없어. 그지? 뭐 그냥 이렇게 도형 문제 좀 있고 막 이래.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전에 했던 활용보다는 조금 가볍다라고 느껴질 거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에 농도 문제가 원래 없는 거냐? 만약에 2차 방정식에서 농도 문제가 나오잖아.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 없냐면 만들기가 어려워. 그걸 2차 방정식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안 나오는 거야. 숭일 있죠 여기. 숭일은 농도 문제가 나올 거야.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만약에 농도 문제가 실려있다. 2차 방정식 활용에 농도 문제가 실려있다. 나올 거야. 내가 몇 번이고 설명해 줄게. 진짜 처음 들어서 이해 잘 안 갈 거거든. 그러면 아까쯤에 내가 말했던 뭐 10의 자리가 어쩌고 1의 자리 처음서 어쩌고 이것도 나올 수 없냐? 있어. 근데 나오면 어쩐다?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1학년 1학기 때 고등수학 상에서 2차 방정식 또 배우거든? 그러면 그때도 2차 방정식 활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도 이런 것들을 다루겠지?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활용은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어. 고등학교 때. 일단 2차 방정식 도사가 되는 게 중요하고 활용은 그렇게 큰 비중이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조금 그전보다는 가벼울 거라고. 그렇게 조금 접근해도 괜찮고 물론 여기서도 문제 어렵게 내면 뭐 한도 끝도 없지. 여기도 없어. 농도 이런 문제는 없어. 농도 문제는 없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딱 보면 알지만 도형이 좀 많지 않냐? 도형 문제가 활용이 나올 거야 시험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뭐 그런 문제 있어. 뭐 옛날에 중국 사람이 냈던 그런 문제들 너희들 그 방정식 하다가도 많이 나왔지? 요번에 그 학교마다 이런 거 있었잖아. 뭐 큰 스님은 뭐 만두 3개 먹고 작은 스님은 뭐 3명이서 1개 먹고 이런 불평등한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럼 뭐 옛날 뭐 무슨 부장산술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로 아마 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2차 방의 문제도 종종 있거든. 여러분들 옛날에 조선 사람들은 뭐 다 수학을 모를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 그때도 2차 방정식 풀었다. 물론 양반들이 너희가 양반들보다 나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수학을 옛날에 누가 배웠다 그랬어? 예전에 유럽에서는 왕이 배웠다. 왕이. 진짜야. 왕이 배웠었어. 귀족도 높은 귀족들이 배웠어. 왜 그냥 세금도 계산해야 되고 병력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왕 못해. 알았어? 그랬었어 옛날에 진짜.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114쪽에 보시면 필수예제 1번. 이것도 그 활용은 똑같아. 여러분들 그 연립방정식 활용할 때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활용 나올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야? 하나하나 얘기해 봐.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야? 활용을 딱 문제를 만나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미지수 선정. 미지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반이야. 이게 반. 미지수를 뭘 잡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미지수 잡았으면 식 세워야지. 식 세웠어.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돼? 이제 2차 방정식을 풀겠지? 풀었어. 답이 나왔어. 그럼 네 번째 뭐 하면 돼? 확인하면 돼. 검토하는 거지. 이 과정은 똑같아. 연립방정식이건 1차 방정식이건 뭐 부등식이건. 자 그래서 이것도 먼저 미지수를 잡을 거야. 자 미지수를 뭐라 그러냐면 연속하는 두 홀수. 뭐지?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43이다. 두 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공부할 때 대충 숫자 넣어가지고 두 개 홀수 곱해갖고 만드는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수학 안 는다 그래서 항상 식 세워야 돼. 자 그러면 미지수를 어떻게 잡았구나? 두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작은 홀수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그러면 연속한 홀수니까 저거 x 다음에 다음 홀수는 얘보다 얼마만큼 크겠냐? 이만큼 크겠지? 연속한 홀수니까 연속한 홀수는 2씩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다음 홀수는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2라고 잡으면 되겠냐? 됐어? 그래가지고 두 홀수의 곱이 143이니까 x하고 x 플러스 2하고 곱한 게 143 이러면 돼.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2x는 143이니까 넘어가자.
마이너스 143은 0 이렇게 되거든. 저거만 풀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죠. 숫자가 너무 크지. 그러면 두 개 곱해서 143이 되면서 두 개 더해가지고 2가 돼야 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란 말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겠지. 그리고 둘은 몇 차이 나야 돼? 2 차이 나야 되지. 2 차이 나는 두 수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한 번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대충 해봐. 잠깐만 10하고 8 80이지. 예. 10이라고 9 99 부족해. 12하고 10 120 13하고 11 오 빙고 143이네. 됐어? 그러면 얘는 13하고 11이야.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를 줘야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줘야지. 그래야 둘이 다 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그지? 얘를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x 플러스 1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x 값은 이제 뭐가 돼? x 값은 마이너스 13 또는 11이 되는데, 야 둘 중에 뭐가 답일까? x는 마이너스 13이 적당하냐 11이 적당하냐 둘 다 적당하냐? 마이너스 13 홀수기 아니게, 마이너스 13 홀수기 아니게. 아 괜찮아. 틀린 모르잖아 너희들. 느낌으로 그냥 한번 말해봐. 아직 저런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볼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 마이너스 13이 짝수일까 홀수일까? 아니면 둘 다 아닐까? 홀수야. 홀수.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까지는 양수만 여러분들이 짝수 홀수를 쉽게 말하면 생각하면 돼. 저 마이너스 13이 홀수인 거는 맞지만 쟤는 그냥 생각하지 마. 알았어? 음수는 생각하지 말고 양수,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짝수하고 홀수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 답에 크게 하자가 없음에도 그냥 버려. 알았지?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가 되냐면 x값은 11이 되는 거야. 11. 갖고 11이라고 쓰면 틀려. 왜? 여기서 두 수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11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구한 거잖아. x는 11 이래 놓으면 뭔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두 수는 뭐냐면 x를 11이라고 했으니까 11하고 13이 되겠지. 그래야 둘이 곱하면 143 되잖아. 이해되냐? x값 구하는 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사탕 165개가 있어. 이거를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여기 지금. 그럼 한 사람당 받는 사탕의 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으니까 우리가 10명이잖아. 그러면 6개씩 받는다. 이해되니? 우리가 요 교실에 있는 사람이 만약 15명이라고 해봐. 그럼 한 사람당 몇씩 받는 거야? 11개 받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그래 그렇다 쳐. 그럴 때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때도 먼저 미지수를 먼저 선정을 해야지. 학생 수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해. 이거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받던 사탕의 수.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수는 뭐냐면 학생 수보다 4 적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6개씩 받았어. 그러면 10하고 6하고 곱하면 전체 사탕 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학생 수 x에다가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수 x-4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냐면 165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너 넘어와. 마이너스 165는 0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 곱해서 165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둘이 곱해갖고 음수가 돼야 되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건데 둘이는 몇 차이 나야 돼? 4 차이 나야지. 4 차이. 그러면 이것도 대충 찾아봐. 잠깐만 14하고 10 140 15하고 11 둘이 곱하면 165 나오지. 이렇게 대충 찾으면 돼.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찾으면 돼. 찾았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를 줘야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라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x-15 x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돼가지고 x 값은 두 가지 15 또는 마이너스 11이 나오는데 학생 수니까 당연히 답은 뭐가 되겠어? 15가 되겠지. 15명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11명이 될 수는 없잖아. 학생 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런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숫자가 커서 웬만한 건 아마 그렇게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봐.
2차 방정식 활용이 좀 할 만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 때문이야. 이런 형태의 문제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지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25m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의 높이가 이거다. 이거 나왔지? 여러분들 여기서 뭐 초속 얼마로 쏘았다, 수직 방향으로 쏘았다 이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나왔어. 이게 높이가 이거라. 높이가 이거라고. 그럼 1번 문제 봐봐. 높이가 30m가 될 때는 몇 초인가? T초니까 T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25T 이게 높이인데 이게 30이 될 때의 T값 구하라 이런 뜻이요. 알았냐? 그러면 이제 넘겨.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뭐가 돼? 여기는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5로 나눠.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여기 T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5로 나누면 플러스 6은 0. 그럼 여기는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야 여기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인수분해 된다. 거의.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어. 이것도 똑같이 안 되면 그 대목식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대부분은 될 거라고. 사람수가 하는데 뭐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냐? 뭐 몇 초인데 이거 2 플러스 루트 3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나올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인수분해 된다고 보면 돼. 그러면 요거는 2하고 3 둘 다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잘 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t-2, t-3은 0이기 때문에 t 값은 뭐가 되냐면 2 또는 3이 돼. 그러니까 몇 초, 30m가 될 때가 몇 초냐 그러면 잠깐만 2초하고 3초 둘 다 되나? 약간 고민이 되지?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지워도 되냐? 여러분들 로켓을 쏘게 되면 아마 너희들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다큐멘터리라든가 뉴스에서 가끔 봤을 거야. 로켓을 쏘게 되면 로켓이 이렇게 생긴 놈이 날아가잖아. 날아가지. 쭉 날아가고 고점을 찍고 쭉 해갖고 내려와서 꽝 하지. 우리 미사일 생각해 보면 돼. 그런데 이 지금 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야. 식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30m에 될 때가 왜 해가 두 개가 나오냐면 이런 경우야. 여기다 그냥 하자. 여기 땅이 있어. 여기에 이제 로켓이 날아갔어. 퓨 하고 날아가고 슝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높이가 30m가 도달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초, 하나는 3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2초일 때 30m 됐다가 고점 찍고 다시 3초일 때 30m 도달해서 꾹 떨어진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답이 이거는 두 개가 다 가능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마지막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 나왔을 때 이게 두 개가 다 답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되는지를 분간하는 게 중요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 문제 다 똑같은데 처음으로 30m가 되는 건 몇 초인가? 몇 초가 답이야? 2초. 그지? 쏘아 올린 지 나중에 30m가 되는 건 몇 초인가? 3초. 이럴 때는 답이 하나만 딱 말해야지. 이때 2초, 3초 이러면 안 돼. 두 개가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 두 개가 나오죠 하는 거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리고요. 이거 하나 더 해야지. 자, 두 번째 거는 그러면은 지면에 떨어지는 건 몇 초인가? 야, 지면은 몇 미터냐? 지면은 몇 미터야? 0m. 그럼 뭐 하면 돼? 높이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는 뭐 0 이러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마이너스 5로 나눠.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는 0이거든. 그럼 요걸 이제 t로 묶어. 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5는 0. 이게 인수분해 한 거니까. 그러면 0 또는 5잖아.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는 건 몇 초냐 그랬으니까 0 또는 5초인데 이거는 0하고 5를 다 쓸 필요가 없어. 0초는 안 쏜 거잖아. 당연히 지면에 있겠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쏜 거잖아. 0초는 안 쏜 거야. 0은 쓰면 안 돼. 그래서 이건 답이 뭐만 답이 되냐? 5초만 답이 된다는 말이야. 알았어? 이런 거 분간해 내야 되고. 그러니까 답 두 개 나왔다고 무조건 덥석 다 쓰면 안 돼. 알았지? 꼭 구분해 내야 돼. 자, 밑에 봐봐. 유제 3번 봐봐. 이거 풀지 않고 그냥 읽어만 줄게.
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 35m로 쏘아 올린 어쩌고저쩌고 높이가 이거라고 한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설명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뭐 지면으로 선생님 나중에 이거 계산할 때 이거를 고려할 필요 없어. 그것까지 다 고려해 갖고 만든 식이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있는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5x 플러스 40이야. 알았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뉴턴 법칙이라고 배울 거야. 뉴턴 법칙이라고 배우거든. S는 S0 플러스 2분의 V0 2분의 1 AT의 제곱이었나? 아무튼 그래. 공식 있어. 운동 방정식 공식 있어. 뉴턴이 만든 거. 다 이걸로 움직여. 우리 그 지구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물로켓을 쏘든 뭘 쏘든 간에 내가 여기다가 처음에 쏠 때 초기 속도만 알잖아. 내 위치하고 초기 속도만 알면 어디까지 날아갔다가 언제 떨어지는지 다 구할 수 있어. 진짜로 다 구할 수 있어. 그게 물리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고 풀게 될 거야. 인상이 써지죠. 이게 근데 막상 배우면 별거 아니야.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입각해서 지금 이거는 식이 구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설명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높이는 이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공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처음으로 여기 나왔지. 처음으로 100m 이랬지. 그럼 이때는 해를 두 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그 중에 작은 걸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처음이니까 2초 3초 나오면 2초가 답이라고 해.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이거는 100 해놓고 넘겨가지고 약분하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갖고 해 두 개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작은 거 쓰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몇 개만 해보면 2차 방정식은 활용은 조금 할만하다. 이런 걸로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자, 4번 문제 봐봐. 자, 4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원래 어떤 정사각형이 있었다. 정사각형이 있었어. 문제 한번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정사각형의 가로는 2cm만큼 늘렸다. 이건 2cm만큼 이렇게 늘렸고 2cm만큼. 그 다음에 세로는 어떻게 했냐면 세로는 4cm만큼 줄였어. 세로는 4cm만큼 줄여가지고 4cm만큼 줄여가지고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었대.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랬더니 요거 넓이가 얼마가 됐다 그랬냐면 72가 됐다. 넓이가 72가 됐다. 그랬을 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아.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거잖아.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가로가 얼마가 되냐면 가로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세로는 얼마가 되냐는 거냐. x에서 4 빼니까 세로의 길이는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x 플러스 2 가로 곱하기 x 마이너스 4 세로를 했더니 요게 72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만 풀면 되잖아. 요거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인데 72가 넘어와. 72가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80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요건 인수분해 된가 안 된가? 되죠? 곱해서 80이 되는 건 10하고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가 플러스를 주시면 여기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요. 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니까 x 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8인데 보면은 x는 변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10cm가 다 되겠지. 알았어? 별거 아니야. 식 세고 나면 문제 푸는 건 오히려 훨씬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방정식 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놈들만 나올 거야. 거진 다 인수분해 될 거고 뭐 간혹 안 되는 게 있긴 있어. 지금 요 페이지에는 없어.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한 거야. 뒷장에도 없어. 그 뒷장에도 없어. 그 뒷장에도 없어. 다 인수분해 돼. 여기 있는 것들은. 활용 문제 말하는 거야. 다 인수분해 돼. 안 되는 거 있을 거야. 센에서 나중에 만날 거야. 여기는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거 봐보자. 마지막 것도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많이 봤거든. 이거 기억나냐? 이거 풀 때 어떻게 해?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요거 넓이를 다 더한 게 얼마라고 나왔냐면 직사각형 도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꼈더니 색칠한 부분 넓이가 204가 됐대. 204. 색칠한 부분 넓이가 204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 얘는 요쪽으로 당기고 얘는 요쪽으로 당기고 얘를 요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잖아. 얘는 이쪽으로 당기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얘를 이렇게 당기면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붙이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이를 통으로 한꺼번에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게 x였으면 이게 x겠지. 아까 이게 x면 이게 x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빨강색 부분, 즉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은 가로가 얼마인 거야? 20-x인 거고, 세로는 얼마인 거야? 15-x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사각형의 넓이는 20-x와 15-x를 곱해서 이게 204가 된다.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것도 가볼까요? 자, 이렇게 곱하면 30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35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의 제곱은 204 이렇게 써주시고, 204 여기서 여기로 보낼게. 그러면 이제 이쁘게 써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5x, 300에서 204 빼면 96은 0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분해 대상 되죠. 96은 뭐야? 32하고 3하고 곱하면 96이 됩니다. 3, 3, 9, 3, 2, 5. 그리고 플러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해줘야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35가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하면 x-32, x-3은 0이므로 x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32, 하나는 30.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x가 32가 되면 되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답은 3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3만 써야지. 32 또는 3 이러면 틀려. 마지막 가서 감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거 조심하시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인 용어로 근을 음미한다고 해요. 음미. 음식 먹고 음미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근을 딱 구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이제 보는 거야. 알았어? 맞는지 아닌지 따져봐서 맞는 것만 취하면 돼. 선생님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문제 거의 안 나오지. 수학은 답을 구하는 학문이잖아. 구하려고 저기 푸는 거잖아. 문제를 출제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거니까 아마 답 없는 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 한 번도 못 봤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거의 다 나올 것이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남았거든. 10분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이제 뭐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지,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저기 라이트로 아마 숙제를 해줄 거야. 라이트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들 참고할 거 있으면 참고하시고, 이거 안다고 해서 뒤에 것까지 다 완벽하게 다 풀리진 않을 거야. 뒤에 거에서도 내가 봐줘야 될 게 몇 개 있어. 그건 월요일 날에 줄게. 이제 뒤에서 봐줘야 될 것과 단원 가지기에서 이제 조금 힌트 주고 이런 것들은 내가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에는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문제 풀이 같은 것도 봐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혹시 덜 된 거 마무리하세요.